새해 목표로 야심차게 다이어리를 샀지만 딱 3일 만에 포기하고 구석에 던져둔 분들, 혹은 지하철에서 의미 없이 쇼츠만 넘기다 내릴 역을 놓치고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 해설에서는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일상적인 습관 하나가 어떻게 내일 당장 우리의 아침 30분을 벌어다주고 궁극적으로는 500권의 책보다 더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내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치트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기 쓰기,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난 왜 이렇게 의지박약일까? 라며 본인을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기서 제가 뼈 때리는 팩트 폭격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일기 쓰기를 포기하는 건 결코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체 왜 우리가 3일 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이유를 뇌과학적으로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매일같이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김대리가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기록하지 않은 날들은요, 정말 허공으로 흔적도 없이 싹 증발해버립니다. 반면에 인류의 위대한 역사는 어떨까요? 파괴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살아남은 기록을 통해 영원성을 얻죠.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종이나 스마트폰 어딘가에 적어두지 않고 내 머릿속에만 남겨둔 경험은 사실상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제1장, 뇌의 치명적인 과학적 한계입니다. 사실 여러분, 방금 일어난 일조차 깜빡깜빡 하는 건 여러분 지능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순전히 생물학적인 한계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했는데요. 인간의 뇌는 제국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장치가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하드드라이브는 애초에 현대사회에 그 무한한 정보와 복잡한 감정들을 전부 우겨 넣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걸 세 가지로 딱 쪼개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뇌의 용량은 절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둘째, 개인이 수명을 다하면 그 안의 정보도 백업 없이 완전히 날아갑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흥미로운데요. 우리 뇌는 수백 통의 이메일이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진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수렵 채집 시절에 저 버섯 독이 있나? 포식자가 언제 나타나지? 이런 단편적인 생존 정보에만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현대인의 이 복잡 다단한 일상을 머릿속에만 저장하기엔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는 도구인 셈이죠. 자, 그럼 제2장, 인류 99%에 잊혀진 역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치명적인 생물학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인류의 공유된 뇌를 확장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오직 뇌에만 의존하다가 그냥 스르르 잊혀갔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400년경 수메르인들이 점토판에 쐐기 문자를 새겨 넣으면서 드디어 인류가 무지의 암흑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식물과 나무를 거쳐 15세기 인쇄술이 발명되기까지 인류는 기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절대 죽지 않는 영원한 집단 지성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뼈저린 현실 자각 타임이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살아남아서 기록한 자의 전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면 영원히 미지의 우주로 사라지는 겁니다. 기록을 남긴다는 게 내 존재를 세상에 어떻게 각인시키는지 그 압도적인 권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3장, 살아남은 기록이 만든 기적입니다. 거창한 역사를 넘어 철저히 소외됐던 평범한 개인의 기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바로 확인해보죠. 프란츠 카프카, 빈센트 반 고흐, 에밀리 디킨슨.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천재들이죠. 하지만 이분들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카프카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야근하던 우울한 보험회사 직원이었고요. 반 고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평생 그림 한 점 제대로 못 판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방 안에 틀어박힌 철저한 은둔자였죠. 생전에는 실패자이자 무명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사후에 세상을 뒤집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남루한 일기장, 버려진 편지, 시가 적힌 종이 조각들이 기적적으로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찮아 보였던 사적인 기록들이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과 문학이 된 거예요. 반 고흐가 생전에 남긴 절절한 고백을 한번 볼까요? 나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기를 너무나도 열망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철저히 무의미해 보이고 끝없는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그는 꾸준히 자신의 생각과 열망에 일기장과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이 고백이 증명하듯이 매일 일상을 아주 조금씩 기록하는 행위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유산의 씨앗이 됩니다. 제4장 하루 5분 3줄 일기 치트키입니다. 쉴 틈 없이 바쁜데 밤새워가며 자서전 쓰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뇌에 30분의 여유와 압도적 효율을 선사할 치트키 바로 알아볼게요.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베셀 반데어 쿨크 박사의 명저 몸은 기억한다에 나오는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꾹꾹 눌러담은 불안감은 절대 그냥 증발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몸과 신경계 곳곳에 물리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아, 난 괜찮아 하면서 무작정 억눌러둔 그 감정들이 사실은 매일 여러분의 동기와 에너지를 바닥까지 갉아먹고 있던 진짜 범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감정을 포장하고 숨기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한 뇌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종이에 내 마음을 적는다는 건 역사 기록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엉켜있는 내 감정을 바깥으로 꺼내고 인정함으로써 나를 갉아먹던 내면의 전쟁에 즉각적인 휴전을 선포하는 아주 과학적인 치유법인 겁니다. 자, 그럼 딱 3일만 속는 셈 치고 따라해보세요. 뇌를 리셋하는 3단계 치트키입니다. 1단계, 오늘 하루의 찌질한 현실을 거침없이 직시하세요. 2단계, 거기서 느낀 분노, 슬픔을 어떤 잣대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 복잡한 뇌를 가볍게 비워내기 위해 오직 단 3줄로만 요약해서 적어보세요. 하루 딱 5분입니다. 이 5분의 투자가 꼬여있던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리셋하고 성공의 회로로 다시 세팅해 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움직일 차례입니다. 오늘 이 해설을 보시고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여러분만의 단 1줄의 선언은 무엇인가요? 그 결심, 그 감정을 머릿속에만 휘발시키지 마시고 당장 아래 댓글로 적어보세요. 이렇게 글로 선언하고 인증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제보다 나은 날을 만드는 커뮤니티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작은 1% 노력이 여러분의 내일을 완벽하게 뒤바꿀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과 눈부신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